2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교시에서 우리가 이제 기울기까지 주는 작업을 했었고, 2교시에서는 이제 곡면 작업을 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곡면 작업이, 자, 먼저 정면 쪽을 기준으로 보면, 자,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처지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작업을 어느 쪽에다 해줘야 되냐면, 가급적이면 가운데 중앙에, 정중앙에 있는 위치로 이 스케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수는 왼쪽은 12, 오른쪽은 20, 가운데는 반지름이 200. 지금 요걸 그리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은 가운데 그냥 그릴 수는 없고 데이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텀을 자, 이렇게 가운데 중앙에 만들 때는 좋은 방법이 있었죠. 마주보는 두 면을 선택을 하면 계산 없이 가운데 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 놓은 데이터 평면으로 이렇게 스케치를 들어가 주는데 이렇게 또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들어가실 때 아까도 얘기했었죠. 스케치를 잡아줄 때 이렇게 그 데이텀으로 들어가는 경우 가장자리 부분으로 적용을 하시고 제대로 갖다 대시면 XY가 잘 잡히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또 뒤집혀지는. 그래서 X와 Y가 내가 전혀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 아까처럼 반전을 눌러서 이쪽도 반전을 눌러서 한쪽만 켜보기도 하고 안 되면 수평 바꾸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어디다가 넣어야 되냐면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 자, 이렇게 앞으로 그릴 거니까 여기가 X, 여기가 Y. 항상 그리는 방향에서. 근데 지금이 딱 그런 방향이 됐죠. X와 Y가. 자, 그래서 확인을 누르고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런 다음에 홀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런 모서리 위치에 정확하게 이렇게 홀을 딱 그려야 되니까 양 끝점에 구속이 잡힐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왼쪽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이 모서리가 아니라 알 부분이어서 일종의 여기는 곡면이 되는데 여기는 직선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괜찮아요. 그러면 작업을 하실 때 자, 일단은 홀을 먼저 그려주시고 여기는 구속이 잡히기가 어려운 면이라 대충 일단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뒤에는 이렇게 되면은 포인터가 뜬다는 건 구속이 잡히는 위치 중간 포인트로만 걸리지 않게 주의하시고 클릭해서 이렇게 호가 약간 볼록한 느낌이 나게 그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아까 봤던 치수 치수를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디냐면 오른쪽이 12 그래서 이 모서리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12로 그런데 할 때는 구속을 잘 준 것 같은데 이렇게 저처럼 떨어진다 그러면 자 지오메트리 구속에 가서 곡선상의 점으로 모서리와 끝점 끝점 기준으로 포인터가 잘 안 찍힌 것 같아요. 다시 모서리와 이렇게 점 왜 자꾸 선택이 마음에 안 들게 되네요. 얘를 먼저 찍어볼게요. 끝점과 모서리 이렇게 지금 잡아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버전에 좀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잡히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저처럼 여기가 잘 안 잡히는 상태다. 일단 초기화를 한번 해줍니다. 이렇게 리셋 하시고 곡선상의 점 자동 선택 체크해 놓고 점과 모서리 자 이렇게 해도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 요 모서리를 한번 자 선을 따줍니다. 곡선 투영 해서 요 모서리 있죠?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파랗게 선이 생겨요.
물론 이 선은 사용할 선은 아니기 때문에 참조선으로 바꿔주시고, 예, 선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선과 선으로 다시 한번 요 선과 점으로 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뭔가가 예, 여기와 선 예, 이렇게 붙었어요. 예, 원래 잘 잡히는데 예. 자, 그리고 반대쪽 높이는 아까 좀 높이가 낮았었어요. 여기는 12 정도의 높이가 되는데 문제는 이 모서리에 붙일 수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선은 치수를 넣을 수 있는 것만 먼저 모서리로부터 여기까지 자 12를 넣고요. 예, 그리고 지금 모서리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우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 이 아래쪽에서 라인을 임의로 기울기를 그냥 하나 넣어주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이제 참조선으로 변경을 하시고 그러면 치수는 어떻게 맞추느냐? 요 끝에서부터 요 안까지 아까 우리가 가장자리 쪽에 평면도를 그릴 때 10mm를 이미 띄웠었어요. 예, 그리고 방금 이 형상을 만들어 줄 때 9배를 15도로 계산을 했었죠.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선과 세로 축, 예, 요 축을 이용해서 15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예, 투영을 하진 않았지만 동일하게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선에 대해서 모서리 점을 예, 구속을 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반지름은 200mm 정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한번 흔들어 보죠. 예, 안 움직이죠? 스케치 종료. 해서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내부에 호가 숨어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예, 스케치가 요게 잠시만요. 스케치가 아까 중간에 하나가 잘못 생긴 것 같아요. 하나 지우고. 자, 이렇게 해서 정면에 객체를 그렸고요. 이번에는 오른쪽 방향은 자, 특징이 가운데 중심이 여기쯤에 있으면서 R 값은 80. 그죠? 예. 이 정보 말고는 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예, 요것만 이용해서 자, 그러면 중심은 가운데 중앙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방향에서 봐야 되는데 그럼 이쪽에도 뭔가 스케치를 그릴 데이텀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면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도 했는데 방금 전에 그렸던 이 스케치의 끝점에다가 홀을 붙여서 반드시 그려야지만 예, 우리가 이놈을 가지고 교차가 되는 형태로 만들어서 수입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면 수입이 실행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우선 호가 잘 보이지 않는 관계로 자, 마우스 3번을 꾹 눌러서 와이어로 바꿔놓으면 지금은 호가 보입니다. 자, 이때 데이텀 평면을 눌러서 자, 이때 데이텀을 눌러서 자, 위치를 똑바로 세워서 그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세워져 있는 평면 중에 이런 블록에 있는 면도 좋고요. 원점에 있는 YZ 방향도 좋습니다. 아무거나 그 방향에 해당하는 면이면 이렇게 면을 잡고 그쵸? 이때 호의 끝점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그 면을 일로 데리고 옵니다. 아시겠죠? 자, 확인해서 다시 쉐이드 모드로 만들어주고 났으면 지금 만들어 놓은 위치로 그대로 스케치를 들어가시고 자, 홀을 그려줄 때 주의하실 거는 자, 이때 홀을 그려줄 때 자, 시작점과 끝점을 대충 잡고 이때 볼록한 망곡점을 잡아줄 때 여기선 잘 안 보여요. 호의 끝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화면을 살짝 틀어서 다시 한번 와이어로 놓을게요. 자,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끝점이 보입니다. 정확히 이 지점에 붙여주시면 구속을 따로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구속이 들어간 표시가 이렇게 나오시면 잘 됐겠죠. 자, 다시 한번 쉐이드 모드. 자, 그럼 이땐 정의치로 다시 놓을 때는 F8번. 네, 이렇게 놔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도면에서 확인했던 두 개 치수를 이제 넣을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이 중심이 가운데 중심에 위치해 있는 상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 구속 조건에서 자, 선에다 점을 일치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곡선상의 점으로 자, 이때는 이런 중심선을 이용하셔도 좋고 아까 만들어놨던 가운데 중앙에 있는 데이텀으로 구속을 주셔도 들어갑니다. 자, 제가 여기다 줘볼까요? 선택하고 객체를 중심점으로 하면 이렇게 일치가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반지름 값이 아까 얼마였었냐면은 80mm인가 그랬죠? 예, 80으로 입력을 하시고 자, 이때 이제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호는 길이가 어느 한쪽으로 쏠릴 수는 있지만 얘가 지금 현재 중심점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 실제로 호를 자를 수 있을 정도의 길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자라게만 그리시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얘를 조금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정도의 길이. 너무 길게는 하실 필요가 없고요. 자, 이렇게 다 되셨으면 지금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두 가지 치수를 넣습니다. 반지름과 그리고 가운데 중심에 위치한 작업. 다 됐고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다음에 해줘야 될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처음 배웠던 스왑이 됩니다. 곡면에 있는 스왑을 자, 실행을 해서 자, 초기화 한번 눌러주고 자, 이때 곡선 단면은 좀 짧은 쪽 반대로 눌러도 실행이 되는데 자, 잠깐 보시면 제가 이 돌출면을 컨트롤 B를 눌러서 잠깐 숨겨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렇게 가이드만 두 개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수앱을 한번 보여드려 볼 건데 자, 우리는 지금 이 짧은 단면으로 가이드를 이렇게 긴 쪽으로 선택을 해줘라 하는 거였었죠.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했던 게 지난 시간의 방법이었고요. 자, 확인하셨죠? 자, 얘를 자, 제가 색깔을 다른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자, 색깔 바꾸는 기능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얘는 일단 컨트롤 B로 숨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스왑. 이번엔 반대로 얘가 곡선 단면, 얘가 가이드. 자, 이럴 때도 실행이 됩니다.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곡률은 좀 다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 숨겨놓은 얘네들을 자, 이제 가지고 올 건데 전체를 숨겨놓은 애들을 다 가지고 오는 것이 컨트롤 쉬프트 U였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솔리드 바디도 아까 숨겨놨었기 때문에 다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나는 내가 숨겨놓은 객체 중에 유일하게 요거 하나만 갖고 오고 싶다 할 때는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갖고 오냐면 컨트롤 쉬프트까지는 똑같고요. K를 한번 요번에 써보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제가 지금 누르는 것은 컨트롤 쉬프트 K. 자, 이 상태에서 보여지는 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 숨긴 객체만 보여줍니다. 현재 상태. 여기에서 제가 지금 빨간 얘만 갖고 올 거죠. 선택하고 확인하면 자, 이렇게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뒤집어서 봤을 때도 약간 거의 곡면은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얘네들은 지금 겹쳐서 약간 이런 색으로 보여지는 거고 옆면의 라인만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여기는 좀 파란 부분, 나중에 한 건 좀 완만한데 처음에 했던 건 좀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의 옆라인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실제로 어느 형상으로 해도 치수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둘 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하나는 지우도록 할 거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작업을 할 때 색상을 바꾸고 싶다 그러시면 단축키를 알려드릴 건데
컨트롤 J를 쓰세요. 이게 색상을 바꿀 때 컨트롤 J를 누르면 이렇게 클래스가 나올 때 내가 바꾸고 싶은 객체를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에 여기 색상에서 원하는 컬러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쵸? 이따가 색상 한번 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품 숨겨놓은 애들을 다 가지고 올 거니까 컨트롤 쉬프트 U. 그냥 다 가지고 왔는데 아마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생각이 나겠지만 보나마나 이 상태는 바디 트리밍으로 자르려고 하면 안 잘릴 겁니다. 왜? 이 칼로 쓸 노란색 수왑면이 옆으로 조금 면이 완벽하게 좀 커 있어야지만 얘를 잘라낼 수가 있는 면의 길이가 되는데 지금 이 면이 그러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반대쪽으로 봐도 거의 끄트머리에 이렇게 걸쳐 있으면 에러가 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바디 트리밍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몸체를 선택을 하고 면으로 난 얘를 찍을래 해도 이제 이렇게 빨간 점이 나오면서 오른쪽으로 경보창이 뜬다는 거. 그럼 얘는 툴과 타겟이 완전히 교차하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면을 늘려주는 개념으로 사용했던 게 어떤 거였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자, 지금 제가 들리지 않지만 한번 혼자서 머릿속으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자, 어디로 가서 찾냐면 공면이라는 메뉴에 가서 찾았었는데 지금 공면 메뉴가 없네요. 자, 공면을 오른쪽 누르고 자, 불러와서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시트 연장이라는 기능이었어요. 그래서 모서리를 한 번만 찍어 주시면 바로 면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5mm만 늘려보고 반대쪽도 5mm 정도만 늘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로 다시 한번 바디 트리밍. 자, 선택하시고 면을 얘를 클릭. 자, 이렇게 잘려 나가시죠. 자, 이때 혹시라도 선택하는 학생들 중에 자, 지금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바디를 선택할 때 간혹 위쪽을 선택해서 바디를 잡는 경우가 있고 아래쪽을 선택해서 바디를 잡는 경우가 있는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위에를 찍고 이 면을 잡았다면 이런 형태로 위에가 없어지죠. 물론 반전 기능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선택을 하실 때 밑을 잡고 면 눌러서 지금은 좀 별 차이가 없는데 요거 찍는 방향에 따라서 처음에 잘려지는 방향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윗둥을 잘라내고 확인하시면 일단 모양이 기본 형태는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위에 노란 면은 이제 숨기셔도 되는 거죠. 컨트롤 B 누르고 면 선택해서 확인하시면 기본 베이스. 평면에서 F8번 키를 누르고 똑바로 놔보시면 도면에서 보여지는 그 형태와 흡사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것이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이 R 부분. 기울기는 이미 다 들어갔고 이제 R값을 넣어서 이 모양이 나오는지 확인할 건데 왼쪽은 5mm, 오른쪽은 10mm입니다. 자, 그러면 홈으로 다시 가서 모서리 블렌드. 자, 오늘은 반지름을 우리가 항상 넣을 때마다 5mm는 5mm끼리 한번 적용하고 10은 10끼리 넣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 리셋을 하고 먼저 5mm부터 자, 모서리와 모서리. 보통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다음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 이 상태에서 자, 아래쪽 화살표를 살짝 펼쳐보면 여러 기능들이 나옵니다. 오늘 시간에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자, 요 아래쪽으로 얘네들을 보시라는 게 아니라 얘는 이게 접어놔도 되긴 하는데 이걸 펼쳐야지만 요 리스트 항목이 보여서 펼쳐보라고 했고요. 자, 리스트를 눌러보면은 요런 항목이 뜹니다. 이 리스트를 잘 못 찾는 학생들이 있는데 접혀져 있어서 대부분 못 찾습니다.
그래서 혹시 작업을 할 때 잘 안 보이면 접혀져 있는지 이렇게 화살표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두 군데를 놓고 나는 바로 10mm를 같이 만들고 싶다. 그럴 때는 5mm를 선택하시고 나서 여기 추가 부분에 아이콘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5mm에 대한 항목이 여기에 추가가 됐어요. 그럼 모서리 선택이 현재 0이 됐죠. 그러면 추가로 또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자, 10으로 바꿉니다. 이번에는. 자, 반대로 돌려서 이쪽에 10mm 여기도. 자, 적용을 해서 또 한번 추가하시면 10mm 들어갔죠? 뭐, 이 방법뿐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또 다른 반지름이 있다면 더 추가를 계속적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확인. 자, 이렇게 지금 들어갔는데 육안으로 보기에도 R 값이 위에 아래 크기가 동일하고요. 위로 다시 한번 F8번 키를 평면으로 맞춰서 봐도 예, R 모양을 보게 되면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형태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간혹 여러분들 그 영상을 보다가 따라해도 여러 번을 봐도 잘 모르겠다라고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제가 영상에서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잘 보이도록 이렇게 보여지도록 방향을 많이 틀어서 보여주는 편인데, 예,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예, 그때그때 그 여러분들 CTL에 쪽지를 남기게 되면 저도 학교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다른 업무들이 있다 보니까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카톡방을 항상 여기에서 질문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괜히 다른 학생들 눈치 보느라고 잘 얘기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지 말고 언제라도 예, 실시간으로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가급적 카톡방을 이용해서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제가 강좌가 좀 긴 느낌이 있어서 오늘은 조금 짧게 끊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2교시 부분도 우선 여기까지 작업을 해보시고, 예, 우선은 쉬었다가 우리 3교시에서 나머지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에서 뵙겠습니다.